이번 영상에서는 삼상교류 발전기의 동작과 삼상 부하를 연결하는 Y결선과 델타 결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상 유도 발전기의 기본 원리부터 보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의하면 자기 내에 움직이는 도체에는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자기장 내부에 있는 코일을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회전시키면 코일 양단에는 유기기전력, 즉 전압이 발생합니다. 코일에 부하가 연결이 되면 전류도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발생된 전압과 전류는 정연파가 되는데 위상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단상이 됩니다. 정연파를 표현하는 식에서 최대값 대신에 이렇게 시료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연파는 페이저를 이용하면 크기와 위상만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살표의 크기는 최대값을 표시할 수도 있고 시료값을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삼상유도 발전기도 단상유도 발전기와 원리는 같습니다. 하지만 삼상에서는 3개의 코일이 있는데 외부 에너지가 자석을 회전시키면서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각 코일에는 위상이 다른 3개의 유기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유기기전력은 각각 120도 위상 차이를 갖습니다. 서로 다른 위상이 3개이기 때문에 삼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20도 위상 차이 때문에 매 순간에 3개의 전압을 더하면 0이 되어 버립니다. 이것을 평형 삼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전압만 표현했지만 각 코일에 흐르는 전류도 마찬가지로 평형 삼상 전류가 됩니다. 이 원을 R상, 이 2를 S상, 이 3를 T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이저를 사용하면 각 상의 전압의 크기, 여기서는 시료값과 위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페이저도를 그려보면 R상과 S상은 120도, S상과 T상도 120도, T상과 S상도 120도의 위상 차이가 있고 벡터 합도 0이 되어 평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삼상에서는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각 상의 위상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R, S, T 상 순서로 위상이 120도 늦는 경우를 정회전 방향이라고 합니다. 정상순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는 포지티브 시퀀스라고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위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죠. 회전 방향이 반대가 되어서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위상 차이 순서도 바뀝니다. 이때 R상과 120도 위상 차이가 생기는 것은 S상이 아니라 T상이 됩니다. 정상순에서는 RST였지만 이렇게 역회전일 때는 RTS로 바뀌는 것이죠. T상이 R상보다 120도 늦어지고 S상도 T상보다 120도 늦어지면서 R상은 S상보다 120도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역상순, 영어로 네거티브 시퀀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위상 지연이 반시계 방향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삼상은 왜 쓰는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하에는 전등, 전열, 동력 등이 있습니다. 전등, 즉 조명이나 열을 발생하는 전열 등의 부하라면 굳이 삼상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상으로도 충분히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삼상을 쓸까요? 그 이유는 바로 동력 부하에 있습니다. 즉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삼상 유도 발전기는 자기 내에 움직이는 도체에서 유기기전력을 발생시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자기 내의 통전 도체, 즉 전류가 흐르는 도체는 힘을 받게 되어서 회전하게 됩니다. 동일한 패러데이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죠.
삼상 발전기에서 생성된 120도 위상 차이를 갖는 3개의 유기 기전력을 그대로 삼상 전동기에 인가하면 유도 전동기에는 이 위상 차이 때문에 삼상 회전 자기가 발생하고 이 회전 자기에 의해서 전동기는 회전하게 됩니다. 삼상을 사용하면 발전기와 전동기는 다른 별도 장치가 없이 전선으로 직접 연결만 하면 됩니다. 비용도 절약되고 전체적인 회로도 간단하게 되겠죠. 하지만 삼상 전원과 삼상 부하의 연결은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원 측에서는 3개의 유기기 전력 E1, E2, E3를 발생시키는 코일이 있고 부하 측에서도 임피던스를 갖는 3개의 코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요? 위상 차이를 표시하기 위해서 편의상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보겠습니다. 일단 전원축과 부하축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까 보았던 것처럼 각각을 따로 이렇게 직접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섭하는 현상도 없고 한쪽의 고장이 다른 쪽으로 파급될 염려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결하는 전선의 숫자입니다. 여기서는 총 6개의 전선이 필요합니다. 전선의 재료는 구리인데 구리는 아주 비쌉니다. 장거리 전송의 경우 이렇게 전선을 많이 사용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선의 수를 줄여야 합니다. 여기 마이너스로 표시된 전선들은 전압을 결정하는 동일한 기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준점들을 모두 한 점으로 연결하면 이 전선들은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6개의 전선 대신 3개의 전선만으로도 회로 연결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연결을 좀 더 자세히 보면 Y자 모양입니다. 이러한 연결을 Y결선이라고 부릅니다. Y결선은 Y자 모양으로 표현하는데 물론 뒤집어도 여전히 Y결선입니다. 참고로 여기 연결된 기준점을 중성점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효율적인 결선 방법은 3개의 유기 기전력을 모두 직렬로 연결해서 페루프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형 삼상 교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에 직류 전원을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단락이 발생해서 회로가 타버리겠죠. 하지만 평형 삼상에서는 3개의 전압을 더하면 3개의 전류를 더한 것은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해도 이 페루프에는 합성 전류가 0이 되어서 평형을 이룹니다. 이 연결을 자세히 보면 델타 모양이 되는데요. 이러한 연결이 델타 결선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삼상전원과 삼상부하를 연결하는 결선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Y와의 결선은 전원과 부하가 모두 Y 결선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원은 Y, 부하는 델타 결선인 것도 가능하겠죠. 전원이 델타 결선일 경우 부하가 Y 결선인 것도 가능하고 부하가 델타 결선인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적용할 때는 사용전압, 사용전류, 사용용도에 따라 가장 잘 맞는 결선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삼상교류에서 전원축과 부하축을 연결하는 Y결선과 델타 결선 방식의 기본 원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